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2년 PW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주제는 귀하의 나라에서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미국을 아득히 제쳐놓고 말이죠. 생각하기엔 2025년 지금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온갖 정치적 이슈들이 휩쓸고 지나간 직후니까요. 그리고 잘 보면 미국,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이 거대 양당이 전체 정치의 지분을 독점하고 있는 특이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이 특히 정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점도 흥미롭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좌파, 우파, 보수, 진보는 뭘까? 정치 갈등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이 중에 하나에 딱지를 붙여서 서로를 적대시하니까 과연 이게 뭐길래 이러는가에 대한 아주 얇은 교양 상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내용만 아주 얕게 설명드려 볼게요. 좌파, 우파를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1700년대 말 산업 구조가 바뀌고 유럽의 각종 이슈에 발을 들이밀었던 프랑스는 점차 국고는 바닥이 나고 경제는 지독한 불황에 빠집니다. 민중들은 자신의 임금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고 기아와 사망이 폭증했죠. 한편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나라의 돈은 말랐고 그래서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니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특권층에도 과세를 하는 취지의 회의를 열려고 해요. 당연히 특권층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 반발에 그동안 굶주려왔던 대중들은 분노했죠. 이것을 계기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합니다. 총과 칼과 잘린 머리들로 가득했던 혁명의 분위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했고 농민들도 영주의 성과 저택을 습격하고 봉건 문서들을 불태워요. 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국왕은 완전히 항복하고 말고요. 왕정을 끝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루이 16세 처형이 시발점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요. 와중에 혁명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도 일어나고요. 프랑스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에 빠집니다. 단두대의 칼은 다양한 혐의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고 민중은 또다시 고통에 시달립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해요. 자, 이제 좌파 우파의 어원을 볼게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왕을 끌어내리고 공화정의 시대가 열립니다.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나라.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화정, 공화국이죠. 권력을 위임받은 프랑스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민공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공회에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코뱅파, 다른 하나는 지롱드파예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은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코뱅파는 급진적 변화, 왕의 처형, 공포 정치를 감수하더라도 철저한 공화정, 철저한 물가 통제 등을 주장했다면 지롱드파는 완만한 변화, 완만한 공화정 혹은 입헌군주제, 자유시장 등을 주장했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좌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모두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지만 그 속도와 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의장석을 기준으로 급진적이었던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아 있었고요. 점진적이었던 지롱드파는 의장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부터 빠르고 과감한 변화를 원하는 세력을 좌파, 느리고 온건한 변화를 원하는 세력을 우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좌우의 차이가 지금처럼 경제 정책이나 국가 역할에 대한 어떤 이념의 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회를 얼마나 빠르고
과감하게 만들 것인가, 이 변화의 강도와 속도 차이로 구분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개념도 프랑스 혁명에 관련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사람은 에드몬드 버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잘못된 정치, 프랑스 혁명의 대의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사회가 무질서해지며 발생했던 수많은 부작용 등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사회는 역사적 경험과 축적된 지혜를 통해 발전하는 유기적인 존재이며 이런 균형을 파괴하는 급격한 혁명은 무질서와 희생을 초래한다. 역사와 전통을 무작정 허물어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고 급격한 개혁보다는 천천히 바꾸는 것을 선호하며 가족, 종교, 국가, 공동체와 같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보수주의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에서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진보주의는 어떨까요? 진보주의를 딱 한 명의 창시자 이렇게 꼽기는 어렵지만 주로 프랑스 혁명에서의 대의를 옹호하고 인간 이성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현재의 사회가 완벽하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불평등과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들은 과거의 낡은 관습이나 특권, 차별 등을 비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긍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과 불평등 해소를 중요하게 여기며 인간 존엄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진보주의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진보 좌파, 보수 우파라고 묶어서 생각하기 쉽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정치나 사회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좌파는 보통 변화를 원하고 우파는 보통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이랑 어떤 결이 같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변화냐 유지냐라는 태도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보통 진보 좌파를 묶어서 보수 우파를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딱 잘리는 느낌이 들죠. 자, 이것은 정치인과 또 언론이 이 진보 좌파, 보수 우파라고 설명해온 방식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정당은 선거에서 우리는 개혁하는 진보 좌파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보수 우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강한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진영의 반발, 보수층의 우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과 태도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표현이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진보 좌파 vs 보수 우파의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는 다른 나라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 정치 상황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고, 왜 한국은 분단된 나라고 군사 정권을 거쳤고 민주화 운동도 겪었죠. 반미, 통일, 김일성 찾아가서 악수하고 오고 이랬던 학생운동권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랑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는 통일을 더 강조하며 보수는 안보와 국가 질서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의 어떤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 꼭 이런 인식 속에 있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특유의 흐름이 쌓이다 보니까 진보는 좌파 쪽, 보수는 우파 쪽으로 자연스럽게 묶여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여러 가지 책이나
박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러한 진보 좌파, 보수 우파의 구도가 너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편가르기에 익숙해지고 모든 문제를 진영의 문제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정당이 모든 이슈 중에 한 꼭지씩을 서로 이렇게 땡겨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념보다 상식이나 과학, 현실적 판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야 할 문제들조차 진영 논리로 나누어서 뭔가 논쟁화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원전은 사실 전기 생산이나 기후변화, 안정성, 비용 이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술 정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사례들, 외국의 사례들도 찾아봤는데요. 일부의 강한 주장을 걷어내고 보면요. 원전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토의가 있지만 이것이 진보 정당은 이렇다, 보수 정당은 이렇다라고 딱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느 순간 탈원전을 주장하면 진보고 원전을 유지하자고 하면 보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편향의 문제로 바뀐 것 같아요. 이런 구도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데이터보다는 어느 편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은 줄어들고 감정적 비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어떠한 법안이 나와도 이거 진보 법안이야? 이건 보수 법안이야? 하면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편부터 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국방, 교육, 청년, 평등 등등 사실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이슈들도 대부분 우리 편 대 저쪽 편 프레임으로 빨려 들어가고 뭘 하기도 전에 사회 갈등 요소로 폭발해버리거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써먹는 이슈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정책이 중심이 아니라 진영이 중심이 되고 정치는 국민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공간이 아니라 말싸움과 진영 경쟁의 무대가 되기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보수적 가치, 진보적 가치 둘 다 당연히 매우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정치 성향 또한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릴 수가 없어요. 거대한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모든 정책과 태도가 보수 아니면 진보의 거대한 패키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도 이게 맞을까? 틀릴까? 도움이 될까? 위험하진 않을까?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어느 정당에서 말한 거야? 라는 것을 먼저 따지게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이나 중간지대는 점점 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진보 보수 프레임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 일종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기억나시죠? 그분이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에요. 2017년 독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안건에 올라옵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당론과 관계없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투표하도록 독려합니다. 결과는 찬성이 더 많이 나오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요. 메르켈은 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분명히 던졌습니다. 그녀의 신념, 정당의 색깔에 따라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결혼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투표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과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또 제 생각까지 덧붙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궁금하고요. 또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책 중에 진보, 보수, 좌파, 우파에 대해서 교양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이론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자의 정치적 관점이 뚜렷하고 또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는 논점을 단순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만큼 생각해보면 입문자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좋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것을 위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강한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정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지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만큼은 모두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